정말 좌파들의 마녀 사냥이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일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 후폭풍이 이재명 정권 차원에서 구매 보이콧, 그러니까 불매 운동을 벌입니다. 한 기업을 대상으로 구매 보이콧, 불매 운동을 벌이는데, 이거는 이제 스타벅스 그리고 그 소유를 하고는 신세계 그룹 또 정용진 회장 개인에 대한 이 공격도 공격이지만, 이거를 지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종의 이 좌파를 결집을 시키고 국민을 갈라치고 우파를 어떻게 보면은 좀 악마화하는데, 그런데 일종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재명이 계속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극한적인 말을 하고, 그 말을 할 때마다 그 장관들이나 아니면 민주당이나 이렇게 거기서 조치들을 막 내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6.3 지방선거를 앞둔 일종의 선거 전략이 아니냐. 지금 세력 대결이 좀 팽팽해지는 이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 회사죠. 민간 회사의 이 목숨줄을 지금 쥐고 그거를 담보를 해서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실제로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이 계속 여기에 대해서 독설 같은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어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게 과연 정부 차원에서 행정안전부라고 하면은 전 공무원들을 과거에 이제 총무처 기능도 하고 있죠. 공무원들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 업무를 하는 것이 행정안전부죠. 자, 행안부에서 이 행안부 장관 윤호중이 정치인 출신이죠. SNS 글을 통해서 스타벅스 코리아의 반역사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사실상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부 차원의 불매 운동을 선언을 합니다. 정부 차원의 불매 운동이 선언이 된 겁니다. 행안부의 조치네. 윤호중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행안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많은 기관들과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공감해 주시길 바란다. 자, 많은 기관들, 정부 기관들 전부 다 동참해. 전부 다 스타벅스 불매 운동해. 스타벅스뿐이 아닙니다. 그 모기업인 신세계까지 지금 불매 운동을 지금 하자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하니까는 또 눈치를 보고 있던 다른 장관들도 막 나서죠.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도 그 SNS에 막 글을 올려서 여기에 대해서 참전을 하다가 최근에 2-3년 동안 국가보훈부 자체 행사에서 스타벅스 상품권을 활용했던 사례를 전부 다 조사해. 그렇게 내부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소급해서 막 하는 거죠. 정성호의 법무부도 대검에 지난 1월 달부터 스타벅스 얼마나 구매를 했는지 그거 다 색출해. 이런 또 지시를 내렸다고 또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행안부, 보훈부, 법무부, 그리고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도 스타벅스 불매 동참 요청 공문을 배포하고 전체 지부, 전국로 지부에 스타벅스 이용 중단을 다 지침을 내리는, 야, 이거 광풍입니다. 광풍. 이재명이 그때마다 이것을 막 부추기고 있죠. 처음에 그 논란이 일어난 당일에 바로 어떤 조사 이런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무슨 저질 장사치, 정용진 회장을 저질 장사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 이를 글을 올렸고, 국무회의, 수석보좌관 회의, 여기서도 계속 스타벅스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어떤 또 쪽방 초원을 간다고 갔다가 그 옆에 커피숍에 들려서 커피를 주문을 하면서 이거는 그 커피 아니죠. 스타벅스 아니죠. 이게 과연 집권자가 이렇게 집요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그리고 이 5.18 관련자들이 정용진 신세계 회장을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처음에 경찰이 이 사건을 일선 경찰서에 배당을 했다가 혼났을 겁니다, 아마. 아니, 이재명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그냥 일선 경찰서에 배당을 해? 아마 행안부, 조금 전에 행안부 장관 윤호정이 뭐 아마 그렇게 했겠죠. 윤호정이 행안부 장관인데 행안부를 통해서 뭐 지침이 내려갔겠죠. 그래서 갑자기 일선 경찰서에 배당했던 이 고발 사건을 반나절 만에 서울경찰청 강력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 무시무시하죠. 서울경찰청 강력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 이게 경찰의 특수부다 이렇게 불리는 곳입니다. 경찰의 수사의 중심이죠. 거기에 이걸 딱 올려놨고 오늘 바로 고발인 조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했는지 끝난지 모르겠는데 고발인 조사 오후에 또 바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게 그냥 하는 걸까요? 자, 민주당이 이런 상황을 딱 타고 있죠. 5.18를 비방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5.18 민주화 운동 조롱 처벌법을 발의를 했다. 5.18 특별법이 있죠. 그래서 5.18을 폄하하거나 하면은 잡혀가죠. 그런데 그거하고 별개로 5.18 조롱, 5.18 민주, 법안 명칭이 5.18 민주화 운동 조롱 처벌법을 발의를 했다. 정청래가 그거 하면서 이번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 선거운동원들은 스타벅스 출입하지 마. 정용진,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석고 대제해. 자, 이렇게 몰아치고 있는데, 일단, 정용진은 왜 이렇게 꼼짝을 못하고 있을까요?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바로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경질을 해버렸죠. 진위 파악을 다 하기도 전에 경질을 해버리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어떤 경과 설명이나 이게 의도적인지 아니면은 실수에 의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들 하기 전에 대표를 경질하고 다 해버렸죠. 자, 정용진 왜 그렇게 했을까? 일단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는데 이게 그 좌파 정권에서 스타벅스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물론 뭐 5.18을 폄훼했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또 정용진 그 신세계 회장이 과거부터 좀 우파적인 이런 성향은 있었죠. 뭐 멸콩 이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성향을 좀 드러내는데 그런 상태에서 막 공격을 당하니까는 기업을 일단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바로 납작 엎드렸다 이렇게 보이는데 크게 보면 그 두 가지입니다. 한 세 가지가 되겠네요. 하나는 스타벅스 코리아 경영권이 이 본사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스타벅스하고 스타벅스 코리아의 관계에서 이 경영권이 미국 스타벅스 본사로 가버릴 수가 있다. 좀 여러 가지 좀 복잡합니다. 계약 상황은. 근데 어쨌든 전 세계 80개국에 넘는 나라에서 4만 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는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이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이 되면은 그냥 있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미 그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까지 막 몰아치고 있으면은. 그래서 그 스타벅스 코리아 경영권을 미국 본사에 뺏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공교롭게도 신세계 그룹이 정용진 회장이 이끄는 신세계 그룹이 강주에서 대규모 투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주에서. 자, 신세계 그룹이 강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때문에 신속하게 사과를 하고 자세를 낮춘 이유가 된다는 분석들이 나오는데 신세계가 강주 신세계의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 신세계 프라퍼티의 그랜드 스타필드 강주 조성 사업을 지금 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4조 원 규모입니다. 4조 원 규모를 광주 일대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던 중에 이 일이 일어난 거죠. 4조 원 이상이 드는 대형 사업이다. 그 대형 사업이고, 그러면은 지금 강주에서 난리가 났는데, 그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강주시청이나 이런 데서 이거 안 해주겠죠. 제동 걸겠죠. 자, 그래서 일단 완전히 고개를 숙인 것 아니냐.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의도적이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강주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5.18 단체에서, 아니 강주에 지금 4조 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일으키겠습니까? 강주에 이렇게 어떤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될 이 시국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겠습니까? 자기 그 기업 망하자고 그냥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의도냐 아니냐, 그 이벤트 과정에서 어떤 실수냐, 이것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걸 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지금. 자, 제가 조금 전에 530 용량 텀블러 용량 530ml라고 표현을 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수인본 아니냐, 이렇게 지금 5.18 단체에서 막 주장을 합니다. 이게 탱크데이 그리고 책상 탁 530ml 이것뿐이 아니고 거기에 포스트에 나온 모든 숫자를 전부 다 5.18에 연결을 시키는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희송 전남대 5.18 연구소 교수라는 사람이 언론과 이렇게 취재에 응하면서 이벤트에 들어간 숫자들이 5.18 폄훼를 위해 치밀하게 기획한 의도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가 이번 이벤트를 5월 18일 오전 10시 오픈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5.18 당시 전남대 학생들과 계엄군의 첫 충돌 시간이 오전 10시다. 그걸 여기다가 설치를 해놨다. 세트 10% 오프 할인, 여기에 대해서는 이 10이라는 숫자가 5.18 열흘 동안 항쟁을 의미하고 오프는 이를 삭제하거나 소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21% 오프 할인에 대해서는 계엄군이 옛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집단 발표했던 5월 21일을 떠올리게 한다. 모든 것이 전부 다 딱 겨냥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5.18을 겨냥을 해서 했다. 신세계 그룹은 아직 이번 이벤트와 관련해서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조영진 회장이 지금 나와서 이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사하면 금방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거 5단계 또 보고를 거쳤다고 하는데, 그런데 일단 제가 볼 때 고의성이 있을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 쪽에 가까울 수가 있다는 제 나름대로의 분석을 하나 보내드리면, 자, 이겁니다. 하나 좀 띄워주시죠. 그때 당시 이벤트 내용. 자, 이 이벤트가 지금 문제가 된 것이 5월 18일에 책상에 탁 탱크데이. 이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탁 탱크데이. 그 탱크데이 5.18 해서 책상에 탁 하니까는 5.18에 뭐 탱크가 강주로 들어갔다. 뭐 실제 장갑차가 들어갔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책상에 탁은 박종철 그 열차에 대해서 뭐 이렇게 책상을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이거 연상시킨다는 거죠. 자, 요거 하나만 딱 놓고 보면은 막 억지로 갖다 붙이면은 저기 세트 10% 오프, 21% 오프, 저것도 전부 다 5.18하고 연관시켜서 막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만 놓고 보면은 막 그림을 그리고 할 수 있죠. 왜 저기 책상에 탁이야? 탱크데이야. 그런데 5월 15일에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5월 15일 걸 보여주시죠. 5월 15일 행사는 뭐냐? 단테데이. 5월 15일. 한 손에 착. 이게 보십시오. 한 손에 착. 책상에 탁. 운율이 맞죠? 5월 15일에 한 손에 착 단테데이를 했고, 5월 18일에 책상에 탁 탱크데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일어나서 못한 게 5월 20일 행사입니다. 5월 20일 행사를 보시면은 나수데이,
가방에 쏙. 자, 운율이 다 맞지 않습니까? 한 손에 착, 책상에 탁, 가방에 쏙. 탱크, 단테, 탱크, 나스는 뭐냐 하면은 그 텀블러의 이 브랜드입니다. 텀블러 이름입니다. 이 단테는 이탈리아 그 시인의 이름을 따서 단테라는 텀블러 이름을 썼고, 나스는 이탈리아의 어떤 휴양지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스. 그리고 탱크는 원래 물탱크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 미국에서 저 텀블러를 뭐 탱크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좀 중량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상에 탁 놓고 먹기 좋다. 단테라는 그 텀블러는 한 손에 착 들어오는 거다. 그리고 나스라는 이 텀블러는 가방에 쏙 들어갈 수 있는 텀블러다. 그래서 5월 15일부터 다시 보여드리죠. 그 이제 기획을 한 겁니다. 세계의 텀블러를 홍보하는 기획을 한 겁니다. 5월 15일 날 단테데이, 한 손에 차. 그 다음에 5월 18일 넘어갔으면은 탱크데이, 책상에 탁. 5월 20일 못했지만은 준비했던 게 보시면은 5월 20일에 넘겨주시죠. 5월 20일에 나스데이, 가방에 쏙. 자, 그러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저걸 5월 18일에 이 순서를 하지 않고 5월 20일에 만약에 이 순서를 했다. 지금 5월 20일은 나스데이, 가방에 쏙인데 이거를 그냥 회의하는 과정에서 뭐 순서를 막 정하면서 별 의미가 없다고 보면은, 그러면 책상에 탁 탱크데이를 5월 20일에 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5.18하고 연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이 고의성이 있는 것인가? 고의성이 있으면은 이것은 실정법에 의해서도 뭐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겠죠. 뭐 모욕죄 어떻게 하고 하니까는. 그런데 저 세 가지의 이 텀블러를 소개하면서 그 텀블러의 특성을 이제 운율에 맞춰서 딱딱 했다. 그리고 그 세 개 중에서 하필이면 탱크라는 것이, 장갑차를 연상케 하는 탱크라는 것이 5월 18일에 잡혔다. 그리고 그 탱크라는 텀블러의 특징이 묵직해서 책상에 탁 놓고 마시기 좋은 건데, 그래서 잡았다. 이렇게 해도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자체 조사를 하고, 지금 뭐 경찰의 이 특수부라고 불리는 데서 지금 수사를 했으니까는 이게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드러나겠지만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이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은 충분히 갖게 되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